자, 우리 수용 방식이 나오는데요. 요 수용 방식은 한 문제는 나오죠. 자, 이제 수용 방식. 우리가 수용 방식의 첫 번째 공부할 것이요. 시행자가 요 수용권을 취득하는 거. 수용권 취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수용권은 시행자가 취득해,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하는데, 우리 불안한 시행자 있지 않습니까? 민간 시행자. 자, 요 민간 시행자는 무조건 수용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돼요. 동의가 아니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요, 그러면 나머지 면적 3분의 1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용. 근데 민간 시행자 중에서 조합은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민간 시행자 중에서 조합은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다. 조합은 토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수용 방식에서 수용권 취득과 관련되는 거고요. 274페이지 가로 1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오른쪽에 가로 2번이 공치법의 특례가 나옵니다. 공치법. 자, 공치법의 특례가 나오는데요. 우리 수용의 일반법이 공치법이에요. 어느 법이든지 수용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 파트는 공치법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공치법에서는요,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수용권 취득 요건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예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 요때 요 사업은 공익사업을 말해요. 그래서 공치법에서는 수용권을 취득하고 싶은 사업 시행자는 자기가 지금 하려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국토부 장관한테 인정받고 고시하면 수용권 줘요. 공치법에서는 공익사업이 아니면 수용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이 규정이 완화가 돼 있어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수용할 목록, 상세한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라면은요,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수용권 준다는 거예요. 더 완화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이 있어요. 재결 신청 기간. 이거는 다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게 재판, 행정기관이 하는 게 재결이고요. 우리가 수용 보상금은 수용하는 시행자하고 수용당하는 자가 협의로 보상금을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떤 분은 선생님 저도 수용당해 봤는데 저는 협의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서로 마주보고 하는 협의가 아니에요. 당신의 땅을 1억에 수용하겠습니다. 통지서가 날라와요. 받고 가만히 있으면 협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거 받고 내 땅은 2억짜리다 하면서 1억 못 받겠다. 이의 신청하면 협의가 성립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요, 이제 보상금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정해달라 그래야 돼. 이것을 재결 신청이라 그래요. 이 재결 신청은 수용당하는 사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만 토지수용위에다가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재결 신청 기간이 공치법은 1년 내에 해야 돼요. 1년 내.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는 1년 내가 아니라 사업시행 기간 종료일입니다. 사업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1억을 제시받고 무슨 소리 냈다가 2억짜리인데 이의 신청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재결 신청 못하고 시행자만 이제 토지의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협의가 안 된 바로 다음 날 가서 시행자가 재결 신청할 것인가?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가서 재결 신청할 것인가? 어때요? 마지막 날 가요. 재결은 14일 내에 재결해야 되고요.
재결이 끝나야지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1억을 거부할 때는 2억 달라 그럴 때는 각오할 게 있어. 1년 14일 후에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은 각오해야 돼. 단 이 금액이 1억에서 2억 사이가 되겠죠. 최악의 경우는 1억 받을 수도 있고 2억 받을 수도 있고. 근데 1년 14일 후에 받게 되는 것은 좀 참을만 하지 않아? 근데 도시개발법은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재결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요 사업이 공항 건설하는 사업인데 15년 정도 걸려. 1억을 제시받았어요. 2억 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시행자가 씩 웃으면서 너 내가 1억 주는 거 안 받고 협의를 거부하면은 재결 신청을 내가 해야 되는데 공지법은 1년 내에 해야 되지만 이거는 도시개발법이 적용돼. 그래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만 내가 재결 신청하면 된다. 우리 사업 15년 걸리는 사업이다. 나 15년 되는 마지막 날 할 거다. 그러면 15년 플러스 14일 후에 재결이 이루어지고 보상금이 확정이 되는데 그게 최악의 경우 1억이 그대로 될 수도 있다. 2억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 15년 14일 후에 받았는데 그대로 1억이야. 주는 대로 받을 걸 괜히 재결 신청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조문은 뭐냐 그러면 주는 대로 받으란 조문이야. 근데 이 조문을 갖다가 보고도 방긋방긋 웃는 사람들이 많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전공하신 분들은 읽고 충격을 받는 거지. 아, 이거 세상에 이렇게 나쁜 조문이 있나, 그렇죠? 예. 이거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가로 2번에 1번 사업인정 특례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죠? 예. 2번 재결 신청 기간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공시법에 불구하고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이 나왔어요. 세 번째. 토지 상환 이렇게 채권이 나왔습니다. 자, 토지 상환 채권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우리 수용 방식에서요. 수용 당하는 사람한테 수용 보상금은 원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현금. 그런데 이제 수용 당하는 사람한테 너 지금 수용 보상금 1억 줄까? 아니면은 도시 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요 지역에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물,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로 줄까 물어본 거예요. 이제 머리가 복잡해. 지금 수용 보상금 1억을 현금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지역이 아주 인기가 있는 곳이야.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그래서 1억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한 채 받으면 몇 년 지나면 몇 배로 올 것 같아. 고민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꺼내고 자산의 현재 가치, 학교론 시간에 배운 거 계산하는 거 막 계산해가지고 저 현금 대신에요.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받을래요. 그럴 때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종이를 한 장 줘. 너 요 종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이거 가져오면은 아파트로 바꿔줄게. 여기 토지 상환 채권이야. 명칭은 토지 상환이지만 토지나 또는 건축물로 상환해 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책임이 다 나오기 때문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행자는 시행자가 발행해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에 밑줄을 쳐야 돼. 직권 발행이 안 돼. 강제로 발행하는 건 안 돼. 직권 발행 금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일부를 지급하기 전부가 아니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이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요. 2분의 1 초과 금지. 100만 평 땅 중에 50만 평까지는 발행할 수 있는데 이거 초과하면 안 되는 게 초과한다는 것은 아니 사업도 하기 전에 땅이 반을 초과해서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지급 보증은요. 역시 우리 불안한 시행자 있죠.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는 파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할 수가 있고요.
뒤로 넘겨서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로서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요. 발행계획 작성에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돼.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발행계획 작성에서. 그 다음 발행 방법 나오는데 이율은요. 발행자가 정한다고 돼 있거든. 여쭤볼게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면 발행한 사람이 채권자야 채무자야? 채무자죠. 우리가 돈 빌릴 때는요. 이자를 채권자가 정해 채무자가 정해? 채권자가 이자를 정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분명히 발행자 지가 채무자인데 지가 이율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와 계속. 예.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누가 정하는가? 발행자가 정한다. 지가 채무자 지가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김영식 증권입니다. 그래서 항상 증권에 상환받을 권리자림이 써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토지상환 채권을 주웠어. 그 아파트 한 채 주순 건가? 예? 주술려면은 무기명 증권을 주셔야 돼. 무기명 증권. 무기명 증권의 대표가 극장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극장표. 한날 아침 일어났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종철이 나오는 거야. 내가 나올 리가 없는데 봤더니 무슨 1987인가 영화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옛날 생각만 나는 겁니다. 옛날에 제 형사소송법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A 플러스를 주시는 거예요. 리포트를 냈는데 리포트가 A 플러스 가치가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너는 고문당하느라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의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에 그 고문 금지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기명증권이라는 것도 수없이 나왔어. 기명증권. 반대말이 무기명증권이 그렇죠? 기명증권 주소봤자 소용없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쭉 보시면 동그라미 3번 토지상환 채권이 이전 나왔죠. 기억번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대항 요건 읽어주시고 니은번은 뭐냐면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질권은 동산하고 채권만 질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는데 질권을 영업으로 하는 게 전당포예요. 그래서 금반지라든가 동산이죠.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토지상환 채권의 그 권리를 질권자가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양도성이 있어요. 왜? 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다 양도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시험 나왔고 양도성이 있습니다.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양도성이 있다고. 예. 그다음 오른쪽에 이주대책 나와요. 주어가 시행자예요.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시행. 4번에 선수금이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선분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선분양. 그러면 우리는 완공된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삽니까? 허허벌판에 조감도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 돈부터 내라면 돈부터 냅니까? 그게 바로 선분양이야. 근데 도시개발 사업도 선분양처럼 할 수가 있어요. 선수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토지나 건물을 분양받을 사람,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을 사람한테 또 상가 분양받을 사람한테 돈부터 먼저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참 편하게 사업합니다. 그렇죠? 자기 돈 없이도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금 납부는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자. 받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가로 2번에 나오는 거예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그다음 우리 5번에 원형지는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원형지. 여기 원형지라는 게 나왔는데 원형지는 개발되지 않은 땅이 가공되지 않은 땅이 원형지예요. 원형지는 3분의 1 이내에서 이거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지는요. 근데 이 원형지가 왜 등장했냐 그러면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원래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잖아요. 그러면 레저시설 개발이 제일 많아요. 레저시설, 관광단지, 테마파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ATV라고 타봤어요? ATV. 예? 산악 네발 오토바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시개발 사업을 관광단지, 테마파크 만들어가지고 ATV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역할은 뭐냐면 원래 주된 역할이 전답 임야를 매입하거나 수용해서요. 임야를 깎고 전답을 메워서 대지를 조성해서 건설회사한테 공급하는 게 시행자의 역할이야. 그래서 시행자가 전답 임야를 사서 평소 하던 대로 임야를 깎고 전답을 메워서 대지를 조성해서 요 ATV 사업하려는 사람한테 공급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당황스러워. 대지 위를 달려봤자 재미가 있습니까 이거? 다시 산을 만들고 땅에다가 다시 물을 갖다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요. 원형지 공급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전답 임야를 매입하거나 수용해서 가지고 온 그 시행자가 이것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되파는 거야. 이건 본래 시행자 할 역할이 아니죠. 이거는요 중개업자의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인정해 주는데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 근데 3분의 1이 2분의 1로 나와. 아까 우리 2분의 1 나왔었잖아. 어디였죠? 또 찾아봐야 돼. 토지 상환 채권은 발행 규모를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원형지는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하는 거잖아. 원형지 몇 글자야? 3글자 3분의 1.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그래가지고 원형지 3분의 1이 시험에 몇 번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안 틀려. 원형지 3글자 3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고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많이 이뻐해 주세요. 예. 자, 그래서 가로 1번 원형지 공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이 경우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원형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형지 개발자라 그래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부지를 직접 사용하는 자. 가로 2번 공급계획 작성 나왔죠. 1번, 2번 보시고요. 3번, 4번 쭉 보시고. 가로 3번 매각 제한이 중요합니다.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는요. 10년 내에는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어요. 다시 사서 프리미엄 붙이고 대파는 걸 막으려는데 지네들은 매각할 수 있어요. 국가,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다. 이주용 주택 등등일 때는요. 지정권자 승인 받아서는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로 4번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 나오죠. 1번, 2번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이걸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도가 떨어지게 놔두시고요. 자, 뒤로 넘기셔가지고 280페이지에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조성 토지 등의 공급,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인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역할은 토지를 조성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가공하는 역할이에요. 공급 돈 받고 파는 건데 원칙이 경쟁 입찰로 파는 거예요. 경쟁 입찰. 땅값을 많이 써낸 순으로 파는 건데 예외적으로 추첨이나 수의 계약으로 할 수가 있어요. 수의 계약으로. 예. 그래서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가로 1번 작성 제출, 가로 2번에 조성 토지 등의 공급 방법이 나오죠.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기반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요. 공급 대상자의 자격, 건설회사 중에 일군 업체한테는 공급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곳에 가면 아파트가요.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나 이런 아파트가 없는 거야. 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가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일군 업체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시공사가 돈 많이 벌고 있지만
2군이나 3군 업체들은요 항상 부도 위험이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2군이나 3군 업체한테 땅을 싸게 공급해줘요. 너는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회사 유지하라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일단 이 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 회사 이름을 갖다가 써서 분양하면 분양이 안 돼. 그래서 그 대신에 회사 이름 대신에 별빛 마을, 달빛 마을, 하얀 마을, 파란 마을에 삼성 레미안이 지은 아파트에서 별빛 마을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동원 아파트 어때? 참치 만드는 데 아닌가 막 생각해보고 분양이 안 돼. 그래서 무슨 마을, 별빛 마을, 달빛 마을이 하는 거지 다. 예. 그래서 거의 다 마을로 승부를 하더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왜 이 편한 세상이라고 있잖아요. 어느 회사 브랜드야? 그게 대림만 쓰는 브랜드가 아니야. 삼호건설, 고려개발이 같이 써요. 공동 브랜드예요. 그래서 대림산업은 대림건설은 1군 업체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가 되고 요즘엔 파크 일스링 막 짓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1군 업체 말고 2군이나 3군 업체만 도시개발 구역 내 토지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고려개발이나 3호건설이 가는 거야. 법인을 분리해놨어. 예, 오케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중개사가 중개하는데 자기가 처음 초보 중개사예요. 저쪽에 봤더니 이 편한 세상 써 있잖아요. 고객한테 저거 대림에서 지은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3호건설이나 예, 고려개발인 거예요. 나중에 사고 납니다 이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오는 동그라미 2번 경쟁 입찰이 원칙이에요. 2번 이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 다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공부한 법 중에서 추첨을 딱 2번 봤어요. 도시개발법에 1번 나오고 민법의 현상광고에서 1번 나와요. 여러분 민법 현상광고가 뭐예요? 현상광고가. 현상광고가 뭐예요? 원티드, 지명수배. 그래도 물론 현상광고지. 좀 있으면 우리 현상광고 많이 뜹니다. 신춘문예 같은 거 있죠. 신춘문예. 최우수 작품상 한 편에 1,000만 원, 우수상 2편에 500만 원. 이거는 작품을 내야지 계약이 성립이 돼. 그래서 요물계약이라 그러는 거야. 요물계약 들어봤죠? 요물계약. 작품을 내야 되거든. 요물계약. 그래서 시를 막 쓰는 거지. 아침처럼 화사하고 빛나는 그대 막 쓰는 거 가지고 되는 거야. 샘물처럼 맑고 순수한 그대 막 써서 막 내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 원래 그 등단하려고 했다. 문단에 내가 문학소년이었거든. 그러면 최우수상이 1명이 나와야 되는데 2명이 나온 거야. 그랬을 때 현상 광고에서는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하나 있거든. 거기서 하나하고 여기 딱 2개가 나와. 그러면 출제하시는 교수님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추첨이라는 것은 법학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법학의 기능, 법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누군가 권리자가 있어요. 권리 있는 곳에 권리자가 있다고. 찾기 힘들겠지. 그렇지만 찾아내서 권리자한테 권리를 주고 의무가 있으면 의무자를 찾아서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의 기능인데 추첨이라는 것은 권리자 찾기가 귀찮아서 포기한 게 바로 추첨이야. 법위에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요.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추첨으로 선정 어때? 합격자 선정 추첨으로 어때? 예? 그래서 추첨은 아주 예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내는 겁니다. 이거 추첨. 예, 이거 외워야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와 공장용지는 추첨.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5번 있습니다. 수의계약, 이것도 외워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자,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민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계약 체결 여부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가 있는데 민법에는 그게 기본 원칙이 되겠지만 공법에서는 계약자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만 인정해. 왜? 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데요.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가 조성한 토지를 누구하고 공급 계약을 할 것인가. 평소에 먹을 거 많이 주던 분을 선정합니다. 예.
훈제 계란도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 이번 주는 안 줬습니다. 지난주에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자 그러면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 결정, 가격 결정, 껌값으로 합니다. 계약 방식의 결정, 좀 시간 없으시대 낙성 불교식 계약으로 했어. 그러면 시행자하고 친하면 떼돈을 벌겠네, 그렇죠? 그래서 공법에서는 계약자의 원칙은 인정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땅을 줘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명칭을 바꿔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공급해요. 이거 수의계약이고 대표가 1번이죠.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나왔죠. 학교나 공공청사는 반드시 땅을 줘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경쟁 입찰하래요. 교장 선생님한테 떨어졌어. 경쟁 입찰에. 추첨하시래. 꽉 나왔어. 신도시 학교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줘야 될 사람한테 뭘로? 수의계약이에요. 밑에 나오는 다음 페이지까지 읽어보시면 다 반드시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시험장에 갈 때까지 다 외우게 돼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가격 평가. 예,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7번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나오죠. 학교나 폐기물 처리 시설 등등은요. 요거 마지막 줄에 나오는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게 조성 원가였습니다. 예전에는 조성 원가였는데 조성 원가를 바꿨어요. 감정 가격 이하로.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조성 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 박스에 1번 공공청사 2, 3, 4, 5, 6, 7 나오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이 몇 번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거기 잠시 대표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옳은 거 찾기가 나왔거든요.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가 있다. 당연히 자,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지정권자는 수용권자가 안 되겠죠?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예.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1번 틀렸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 없으면 공치법이 적용되죠. 공치법, 정비법이 아니죠.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는 공치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번이 정답이네. 4번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까지로 합니다. 5번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규모는요. 토지 건축물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분양 2분의 1 초과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보고요. 다음 주에 우리 환지 방식 하나 하고 우리 정비법까지 하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정비법까지 끝날 텐데 정비법은요, 여러분 절차 진행 순으로 이번 달에는 전체적인 체계만 공부하셔야 돼요. 정비법이 지금 새롭게 바뀌어서 오늘 2월 9일이죠. 오늘부터 시행됐어요. 정비법이요. 우리 체계에 있는 정비법의 시행은 오늘부터야. 그러면 사례가 있어요? 없어. 예,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체계 있죠. 굵직굵직한 체계를 다음 주에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두 달만 지나면 이제 사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월 달부터 진도 나갈 때는 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명절 때 몸 조심하시고, 그렇죠? 예,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요. 사람이 부처님처럼 살아야 돼. 인자한 마음으로. 그러면 나중에 결국 다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물건 중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한 주 지난 다음 주 쉬죠?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